예, 이곳은 충북 괴산에 있는 보광산입니다. 원래 괴산에서 김소 김자점을 진행하려다가 청원에 사고요. 이것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약공 파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감사공 김소와 승지공 김구만의 묘소입니다. 우선 김소 1602년 출생, 1666년 사망. 이때 1666년이 이제 아이작 뉴턴이 1차 과학혁명을 하던 때죠. 65세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36세의 나이에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청나라까지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쪽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던전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43세의 나이에는 정삼품 호조 참의가 되죠. 이해 겨울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귀국길을 볼모로 있던 소현세자에게 딱 여기만 이럴 공간이 있네요. 소현세자에게 들려서 가진 돈으로 세자 귀국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쓰도록 합니다. 저기도 길이 있긴 있군요. 47세 나이에는 근데 47세 나이에는 종이품 충청도 관찰사가 되죠. 다음으로 김구만 1666년에 진사급제, 1693년 부호군을 거쳐서 1694년 좌승지에 오릅니다. 이때가 숙종 20년이고요. 숙종 25년인 1699년 사망합니다. 1700년을 기점으로 서구의 청교도가 닫히죠. 예언이. 1700년을 끝으로 영국 청교도 예언문이 닫히는 것과 괴를 같이 하네요. 물론 이제 독일 예언은 1770년대까지 가지만 더 오래된 거 따져보면 이제 플레밍이 이때 끝나는 거죠. 독일인 여왕권 18세기 거죠. 18세기 중후반입니다. 이 18세기 중후반은 고관대작은커녕 이 18세기 중후반을 끝으로 고관대작은커녕 문과 급제자도 제약공판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를 끝으로 김구가 아니죠. 아이고, 김소 김기만, 김기만이라고도 하는 김소 김기만 부자는 2명 냈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1720년대 1730년대 한 명씩 냈고요. 병강 한광, 물론 이제 그들 자손도 둘 다인지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끊어졌어요. 없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김소 김기만 자손 말고 다른 데 자손인데 제약공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보광산이죠. 보광사 절 거쳐서 좌측으로 철탑이 있는 쪽으로 해서 왔습니다. 혹시 오실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거의 딱 하나 봤습니다. 그걸. 어쨌든 가까스레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행히 왔네요. 보광산은 태고정 불교인데 이제 기도도량이라고 해서 정식 절은 아니고
예. 어우.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안동 소주. 소주. 저 위에 게 김소고 이게 김기만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주지승은 이제 2008호가 한데 2000년에 부임했다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 봉화에도 절 있는데 왜 하필 괴산에 보광사일까? 예, 노무현 서거 예견, 보광사 우물, 예, 노무현 영웅 만들기 작업이 별짓을 다 하네요. 예, 노사모 회원 모으려고 했는지, 노비 어천가라도 지으려고 했는지, 예, 노무현이 죽은 게 병고라도 났단 말인지, 이제는 구분을 해야겠죠. 보광산 맺힘과 풀림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죠. 예, 1008 주지라니. 예. 이 절을 밀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여기가 절터였다고 하는데, 절을 밀고, 강제로 밀고, 이제 유교적 바탕 세계관 입각해서 강제로 밀고, 이 묘소를 썼다가 후손이 안 풀렸다. 예, 전설이죠. 어떤 승이 와서 이제 자손을 맞게 하려고, 예, 혈맥을 맞게 하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시킨 대로 하이라 가지고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렇게 그 시킨 대로 했는데, 예, 남정 남체 등등 해서 아버지하고 김기만하고 했는데 이제 안 풀렸다. 그거는 그 전설입니다. 야사라고. 예. 그러니까 절 믿고 묘소 썼다가 후손이 안 풀렸다는 건 미신이에요. 그냥 그 시대가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예, 홀로코스트 시기. 그래서 그 개화가 추진을 받지 못한 겁니다. 남인이 패하고 노론이 이기죠. 예, 물론 한국도 일어서지 못하게 되죠. 이때 이후에 그 한국은 일본에 추월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만 이렇게 몰락 그 가세가 가라앉으면은,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시대적인 조선 후기 되면서 양반 인구가 막 몰락하면서 줄잖아요. 원래 8%였는데 66%까지 올라가고 철종 때. 그러니까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한 건데, 근데 그 망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다행이에요. 예.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자손만 유지하고 그 없었던 게 다행이죠. 신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와 유흥민 씨가 판치던 그때는 피해주는 게 상책입니다. 예. 멸족 아니면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이후에 그 한국은 일본에 추월당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조선이 형이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통신사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통신사 통해서 그 보내는데, 예, 통신사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한 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상국이었고 더 문명적인 우월국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 추월을 당하게 됩니다. 예, 이때 이후로 1700년대 후반, 1800년 되면서 이제 그 추월을 당하게 돼요. 이때는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서구가 아시아를 뒤집고 추월하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200년 막강극이라고, 예, 1800년부터 2000년까지 서양이 막강극이었다. 원래는 아시아가 잘 살았는데, 예, 그런 거죠. 해서 조선은 그래서 망했어요. 이 태종, 세종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작된 이 후고려적 성격의 조선, 이 효종 이후 쇠퇴를 시작해서 결국엔 정족 때 돼서 그냥 완전 끝나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핫바지왕이에요. 예, 뭐 창왕, 우왕, 우왕, 창왕, 공민왕, 아니 공민왕이 아니죠. 우왕, 창왕, 공양왕 이런 것처럼 이제 순조, 예, 예, 순조, 헌종, 철종, 뭐 이제 뭐 고종, 순종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끝난 거죠. 예, 조금 더 기간이 길긴 해요. 세왕, 다섯왕. 근데 뭐 끝난 거죠. 예, 마지막은 공양왕은 그냥 한 왕이었고 여기는 고종, 순종 두 왕이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진 것일 뿐,
예, 사실 그 고려왕조는 500년이 안 되죠. 470 몇 년인가요? 근데 조선왕조도 500년, 조선왕조 조금 넘잖아요. 510 몇 년인가?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지 500, 500이에요. 그래서 효종 이후에 구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정조 때 그냥 르네상스, 특히 정조 때, 영조 때는 또 노론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조 때 정도전식, 예, 정조 때 정몽주식, 그리고 다시 망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조선과 중국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예, 전성기 조선은 세종에서 효종까지죠. 길게 보면 태종에서 정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중국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새 질서가 다가온 거죠. 예,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그 새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예, 지지난해에도 말했지만, 예, 새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잠시 조선을 등졌습니다. 딱 100년 돌렸나? 이 몰락의 자리에, 그곳에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자리에,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즘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의 양극 대립 속에 그곳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예, 근대 한국사는 단절의 역사죠. 바로 이때 국통은 잠시 단절됩니다. 예, 현재는 회복 중이고요. 예, 개화는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천주교인과 기독교인이 죽었죠. 예,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다이렉트로 국가 사회 부분 건드리고, 근데 아셔야 될 게 여고스틴주의는 조상이 노비든 양반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부분에 신분 해방감을 느낀 많은 이들이 신도가 되죠. 예, 하지만 그 종교는 다르지만 혈통에 집착하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천주교가 주적이었죠. 핍박이 들어간 거죠. 대대적 박해가 일었죠. 그렇게 한 차례 피비린내 폭풍이 일고 이후에 기독교가 입국을 합니다. 예, 학교 짓고 병원 짓고 평화적 방법으로 선교를 합니다. 별 트러블 없이 선교는 진척됐습니다. 예, 고종 때는 어거스틴 개신교라는 희한한 근대적 체제가 국교로 설립될 뻔했죠. 이 아펜젤러는 언더워드와 다르게 국교에 찬성했음이 서천기념관에 갔다가, 예, 본 것 같은데,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은 안 찍었지만, 예, 봤어요. 예, 근데 글쎄 그 어거스틴 천주교는 혈통 안 따지죠. 전혀 의미 없고, 100% 신분 해방감이죠. 절대평등, 교황만 예외고 추기경 단 등 소수만 제외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어거스틴 개신교만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교황 추기경단 기능을 기존의 양반에, 예, 그나마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그 민족적 국교, 예, 예, 개신교는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예, 루터 국교적인가? 예, 최소 제가 부딪히고 느껴보고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기준이, 이 어거스틴 개신교가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양반의 기준이 그 명성, 출세 성공, 노블리스 오블리제 등 좀 더 오늘날 행실 실천, 재산 쪽에 더 맞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현실적이죠. 예, 제 아무리 조선의 왕손이라고 할지라도 돈 없고 빽 없고 힘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건 주님의 복음이 아니지 않나요? 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더라고요. 즉 혈통은 현재를 빛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예. 어휴, 여기는 이게 예,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부 젊은 층 쪽에서는 최근 이걸 매우 싫어해서 이 뭉갤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건 보수층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달렸다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100여 년의 시간은 보장받았으니까, 예, 과거에 네가 뭐든 현재 너가 못하면 그건 의미 없다로 나타난 현재 어거스틴주의 개신교 천연설, 유대주의와는 다르고요. 유대주의는 미래천연설이고 또 현재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오롯이 혈통을 따지지요. 예. 아무튼 그 어거스틴 개신교 체제가 얼마나 더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그 관동김씨 제약공파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약공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좌승지 김기만이에요.
김소 김구만 부자 때 말입니다. 예, 병자호란 때. 그 이후에는 딱히 뾰족히 나온 인물이 없죠. 매번 잘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맨정신이기 힘들었던 상황이 그 이후 역사는 단순히 계보 추적뿐 아니라 현재까지 후손이 생존하는가에 대한 의미로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호란 이후의 역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잘 견뎌냈느냐, 현재까지 생존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주의를 봅시다. 건강하던 소현세자가 빨리 죽은 걸 두고 사가들은 인주와 권력투쟁에서 밀려 독살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현세자 종 중에서는 이를 확신하죠. 소현세자는 소경원에 묻혔고, 소현세자는 소경원에 묻혔고요. 세 아들 중 둘은 유배지에서 죽고, 막내 경환군만 살아남아서 가문을 잇게 됩니다. 후세 사가들은 소현세자가 왕에 올랐다면 조선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시기도 300년은 좋기 앞섰을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아무튼 피할 수 없었다. 그게 19, 20세기다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단절. 그러나 이번엔 1000년 전보다 매우 센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보광산의 외침과 풀림은 불교가 아닌 기독교로 이남이어야 한다는 거. 통수지리에서 10대가 지나면 풀린다. 나는 12대다. 이젠 관련 없다는 그 말을 읽었는데 글을 어두운 시기가 지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안동겸 씨 대종의 사이트 관리자의 아버지가 이제 나는 12대다. 이젠 관련 없다라고 이제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90년 간행된 안동김씨 제약공파보 기준으로 총 310가구가 있으나 59가구만이 아직 70이 아니네 59가구만이 겨우 구소재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8.1%만 남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그럼 91.9%는 절손된 행방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승지공 김구만 이후 문과에 합격하고 출산부는 겨우 2분이에요. 참이공 병광이 1723년, 교리공 한광이 1773년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진사나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은 부호군, 남정, 김남정 한 분뿐이에요. 세 분 다 저희 직계조상은 아니에요. 그 근대에 안동김씨 그 제약공파 세약한 요인은 선조 이후 봉당정치 때 동인과 남인에 속했던 제약공파가 1694년 숙종 20년 갑술 황국 이후 노론 세력에 의해서 계속 눌려 지내야 했고 1800년대 이후 신안동김씨와 풍양조씨 세도정치 그리고 대원군의 강력한 탄압 정책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품이 없을 수가 있나. 이것은 그 하늘의 의도, 하늘의 뜻입니다. 살아남아야 했던 시대죠. 갈수록 극도로 비난하고 후손 귀한 집안으로 변해갑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무덤이 볼품 없지 않습니까? 이 전혀 지금 뭐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뭐 따듬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시는 게 이게 보통 이렇게 무덤 보면은 이제 후손이 와서 뭐 1990년대라든지 뭐 2000년대라든지 와서 이렇게 따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엑기스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이게 그대로 말 그대로 17세기의 무덤인 거죠. 17, 18세기 무덤 그대로예요.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때묻지 않은 이 완전 이 고립된 이곳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지공은 승정원 자승지 정삼품을 지냈어요. 김구만. 근데 부친의 묘비를 세우지 않았어. 이 보시다시피 이게 무덤들이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 묘소에는 성물이나 묘비를 세우지 않는다는 풍수인들 속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란 금형이다. 계란바위 금형?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형이라고 해서 여기서 밀면은 자손이 번창할 거라는 그 중의 말에 속아서 결국에는 거의 오늘날 절손 상태까지 갔다라고는 속설이 있죠.
근데 물론 저는 그 속설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분은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뭐 재래까지 그 이제 막 그 뭐라고 하죠? 한을 푼다. 예, 그런 것까지 했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고요. 예, 그냥 시대적 흐름이었던 거예요. 당시 시대 정신이 이제 기존 그 말살책, 예, 신라고려 말살책, 예, 한 번 더 정말 세게 이제 부닥친 거죠. 사이트 가이스트였던 거죠. 그 승지공 김구만은 사남 사녀를 두었는데 진사시에 합격한 거는 장남 부호군 김남정입니다. 예, 저는 차남 김남채의 후손이고요. 그 보시다시피 그 승지공 묘소 이게 김소, 예, 승지공 묘소에도 묘비가 없습니다. 예, 부호군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묘역 관리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초라하죠. 예, 묘비문도 전하지 않아요. 예, 8대의 묘소에 묘비는 고사하고 상석, 망주석 등의 성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이제 2007년인가, 예, 이제 김소 김기만의 그러니까 김기만의 내 아들, 예, 묘소를 따로 이렇게 그 근처에 이 근처 마을 공원에다가 이렇게 딱 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부호군 몰련 이후인 1730년 이후부터 급격한 경제적 몰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정경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통문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7대손 김유화공이 1827년 보광산에 감사공 김소와 승지공 김구만 묘역을 사초하기 위해서 돌린 거예요. 여기서 유화공은 종갓집의 가난을 애통해합니다. 유전되는 집안의 전답과 토지는 극히 적었죠. 겨우 식상을 할 정도에 불과했어요. 종갓댁상은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어땠을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가는 게, 다만 부계가 유태인이면 되거든요. 크리스찬 좀 냉정하긴 하지만, 예, 유교하고 달라요. 유교는 장남 차남, 너는 첩의 자식이냐? 제가 말했잖아요. 왜 다처제가 부활되느냐? 단지 아빠가 유태인이면 된다니까. 예, 그거예요. 미래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그냥 살아남게 하면 된 거야. 아빠가 엄마가 첩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고, 아빠가 부계가 유태인이냐? 뭐 적자서자, 예, 뭐 나중에 구분할지 몰라도 일단은, 예, 천년왕국 초창기에는, 예,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연구 결과 내려진 거죠. 예,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머릿수 많은 부분에, 종갓집이라고 이렇게 소수 내린 것보다 좀 더 머릿수 많은 부분에, 예,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310가구 중 이 족보에서, 이 파보에서 285가구인 92%가 차자 통덕난공 김남채 후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사이트 관리자는 이제 다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퍼졌다. 장자 부호군은 송기한 가문으로 괴산에 이어지고, 차자부터는 종송과 다르게 경북 성주, 예, 그리고 충북 충주, 그다음에 경남 거창, 충북 제천 등으로 이사를 갑니다. 동진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예, 알렴사공, 이공공은 다 전라도로 가는데 여기는 동진한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기존에 처음부터 전라도였어요. 전라도였다가 다시 충청도로 올랐다 다시 전라도 내려간 거고, 알렴사공 2공공은, 여기는 정소는 계속 계산해 있고, 나머지는 경상북도로 다수가 그렇게 간 거죠. 남채공의 장남 정광공은 경우에는 첫째 동직공이 178가구 58%, 둘째 동길공이 2가구, 셋째 동룡공은 121가구로 39%입니다. 차남 진광공의 후손은 107가구로 34.5%인데, 이 차남 김진광공의 여기가 제가 해당이 되고요. 셋째 동룡공이 더 많네요. 장남의 셋째. 삼남 교리공 한광은 1773년, 예, 문과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손자때에서 후손이 끊어집니다. 김기만의 삼자 남택공은 손자의 손자때에 이르러서 뒤를 잇지 못합니다. 김기만의 사자인 남식공은 아들 참이공 병광이 1723년 40세 나이에 문과에 합격하고 2조 참의를 지냈어요. 하지만 후손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대가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뿌리를 소개하자면은 이 김기만의 차자 김남채, 그리고 남채의 차자 김진광, 그리고 김진광의 첫째인 김동중, 그리고 김동중의 둘째인 김후.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족보를 보면 주변에 대가 두두두두 끊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 결국에는 그 승지공 김기만 이후에 기록된 310가구 중에서 생존이 파악된 거는 59가구 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8.1%만 살아남은 거죠. 뭐든 그 마지막 번성가에서 시작해서 그 집을 현손 찾는 게 기본이에요. 신라 김씨 또 겸순왕부터 해야겠죠. 해서 경순왕 위로는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한국에서 오래 살아남은 족속이 경순왕계 구한동 김씨다.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왕 쪽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메인라인, 정통 메인라인 기부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할 여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후손, 생존 후손 기준으로 하면 남할 여초부터 해야 됩니다. 그 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구 학문이고, 현재하고 엮으려면은 남할 여초부터 해야 돼요. 해서 그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도 이제 임진왜란 김시민 장군 쪽보다는 이제 김소, 김기만 부자 쪽, 병자호란 이쪽이 더 메인 라인이에요. 연대도 후대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글 원 작성자도 이제 김소, 김기만 후손이죠. 종갓집 쪽. 근데 이제 기독교를 안 믿어서 사실 제 주변 친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밖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처음 믿고 주변 친족이 그 다음 믿게 된 경우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오류고,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한테 복, 그냥 복이죠. 1800년 이후 계속해서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 신라 시대부터 왕족이거나 명문 사대부가 있던 안동김씨 문인으로서의 운명이 이 170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크게 가라앉기 시작하죠. 안타깝게 이럴 때 없는 일입니다. 감사공 김소의 가문에도 문무과 뿐만 아니라 생진사과의 오르니가 하나도 없으니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믿지는 않지만 그 풍수에 의한 묘자리의 기륭은 10대를 지나면 모두 소멸된다는 그런 말 자체가 벌써 이게 시대 정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시대 정신으로 풍수지를 바라보지 풍수지리를 믿어서 그걸로 시대 정신을 해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학문까지 다 통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봐서 문명으로 보는 거죠. 문명 관점에서 이제 풍수지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감사공 12, 13대손 시대인지라 현재가 때가 된 거죠. 묘소와 관련한 모든 기룡이 이제 소멸되었다기보다는 개화를 막던 수구 시대가 간 것이 되겠습니다. 노론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서인 시대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직계 조상은 서당 훈장 등으로 버티며 살아온 거죠. 고조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는데, 이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조선의 서당소가 2만 1000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총독부 통계연보에는 1911년 당시에 16,540개였다고 합니다. 불과 7년 사이에 1918년에 2만 3000개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911년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어쨌든 그 직계 후손으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무덤은 왜소한데 묘역 전체의 규모는 엄청나죠. 한눈에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땅 크기가, 지금 이것도 요구르트도 옛날 거. 지금 땅 크기가 이게 묘역이 지금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정 묘역도 이보다 큰 곳을 보지 못했어요. 미신에 씌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 아무튼 소현세자 파는 살아남았어. 이조는 이승만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벗어나죠. 이해창 때는 잘 안됐죠. 아무튼 젠타일 루터란으로 전주희 씨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컴조는 이조는 루터란으로 이어지게 되고, 컴조는 저 때에 이르러서 주의식 캘비니즘으로 다시 명맥을 잇게 돼서 다행입니다.
서구 기독교의 두 축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평행선을 그을 수 있게 되었음에 다행입니다. 동아시아 시대 특히나 한국 기독교에서 하마터면 한 축이 빠질 뻔했어요. 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기간을 이 19, 20세기 한국판 홀로코스트 기간을 무사히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그 유럽에서 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중동이죠. 다음은 중동 차례예요. 바톤 터치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이제 그 병자호란 편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까? 유교국가 조선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도록 하기 앞서서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전 견훤왕릉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그 전주 무악산 거기는 그 원래 그 견훤왕릉인지 이제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전주 견시와 또 무슨 견시죠? 거기가 그냥 1970년에 그 견훤왕릉이라고 세워버렸어요. 어쨌든 거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시라는 설도 있죠. 견시가 어쨌든 거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전주 무악산 쪽으로 바라보면서 무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이제 경계로 거기 위치에 있거든요. 무덤이 바라보고 서 있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위치가 전주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논산. 해서 그 밑에는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촬영산맥 어쨌든 좀 애매하네. 어쨌든 그래서 그 차라리 권력을 놓는 게 낫다는 말이죠. 한국판 홀로코스트 19, 20세기에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을 망친 사람들 리스트에 없는 게 다행이었다. 19, 20세기는 피해 있는 게 나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신라도 자연스레 망했듯이 935년 10세기죠. 자연스럽게 망했듯이 이 19세기, 20세기 또 한 번의 천년의 끝에서 이 자연스레 그냥 밀려나서 그 다음에 또 생존 그 다음에 또 다시 21세기에 고개를 들고 나오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 견훤왕릉을 기점으로 그 알렴사공파하고 이공공파가 왜 자꾸 그 전라도로 내려가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족보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